가민이 무슨 회사인지 봅시다. 그러면. 아, 가민이 한번 들어가 볼까? 예전에 한 음. 2007년, 8년 그 정도 때 제가 가민을 처음 접했는데 미국에서 음. 그때 가민이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였어요. 그때. 여기도 그 나와 있네. 가민사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과 각종 내비게이션을 설계 제작하는 다국적 전자 기업입니다. 라고 되어 있네.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음. 내비 같은 건 전혀 없고 음. 자전거 사이클링 컴퓨터 만들 때 한국에서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 뭐 시계나 손목시계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 여기 딱 나오네. 그래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벌써 이 시계부터 나오네. 시계랑 내비게이션 만들고 있네 가민이. 근데 이제 또 주워 들은 얘기로 음. 가민은 이제 일반 소비자 상대로 이런 것들 재미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진짜 재미는 그 군수 산업 그래서 온다.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레이더나 무슨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보지. 가민이 어떤 뭐에서 돈을 좀 버는지는 한번 봅시다. 이게 여기 나와 있네. 사업부가 보니까 웨어러블 카메라. 아마 우리로 따지면 저거네. 그 뭐지? 저거 블랙박스. 블랙박스네. 블랙박스도 하고 오토모티브 부품도 하고 있나 보네. 내비게이션 디바이스 장착을 하니까 퍼스널 내비게이션 디바이스도 하고 백업 카메라, 스포츠 피트니스. 자전거는 좀 작은 부분 중에 하나겠다. 그치. 가민한테. 크진 않을 것 같아. 내가 봐도. 아웃도어도 그치 그 시계 같은 거지. 아웃도어도 뭐 있으니까. 마린. 그래 이런 거 그 뭐야 앱이 물고기 막 탐지하고 막 이런 거. 그치 어군 탐지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. 그러니까 이게 하고 이제 항공도 있네. 에비에이션도 있네. 여기 레비뉴 세그먼트 보면 여기 나와 있네. 레비뉴 바이 세그먼트. 매출 비중을 보면은 17년 현재 골고루 돼 있는 회사네.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. 굉장히 건강한 회사라고. 그러니까 건강하다 한마디로만 그냥 단단한 회사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. 뭐 하나가 잘 안 나가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 거지. 딴 데서 받쳐줄 테니까.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 기저에 있는 그들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이 돼. 오퍼레이팅 인컴 바이 세그먼트. 한번 영업이익률은 어디서 이것도 거의 뭐 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. 그래도 아웃도어가 그래도 절대적이네. 1등이 뭐 절대적이까지는 않지만 아웃도어가 상당히 기여도가 크다라고 보면 되고. 상당하네. 이것들이 제품 가격을 안 내리는 이유가 있었구나. 그렇지. 사이클링 컴퓨터. 사이클링 컴퓨터. 속도계를 제일 많이 쓰는데 비싸요. 그게 막 4, 50만 원씩 해요. 근데 진짜 후졌어. 그러니까 핸드폰에 비해. 이게 액정 있어서 막 터치도 되고 하잖아. 막 빠릿빠릿하고 막 넘어가잖아 핸드폰은. 안 좋구나 훨씬. 완전 무슨 뭐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무슨 연하의 햅틱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왜 사? 근데 없어. 딴 거 살게.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딴 데서. 뭐 와후 같은 뭐 다른 회사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가민의 독점 상태를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제 애들이 스타트업 회사들도 막 나오고 기승전 가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기승전 무조건 가민이야. 네, 그러니까 속도기가 싼 것들은 많아요. 뭐 중국 것도 많고. 근데 결국은 쓰다 보면 가민 쓰게 된다. 이제 그래서 기승전 가민이라 그래요.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끝판왕이긴 한데 그 끝판왕급에 되는 성능을 가진 이제 다른 사이클링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사실 여기서 보니까 자전거 바이스클 쪽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상황인 것 같아요. 매출 비중이 거의 뭐 아마 이런 그냥 아웃도어 이런 데 같이 묻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. 이런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피트니스 이런 데로 그냥 묻혀 있는 상황인 것 같고. 주가도 한번 주가 볼까? 주가. 아까 우리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보면 가민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네. 이제 한 2조 대에서 이제 28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30억 달러 레벨로 지금 이제 올라온 것 같고. 매출은 아까 시마노랑 비슷했죠. 그치 비슷할 것 같아. 원화로 환산하면 비슷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회사들인 것 같아. 사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
다 이렇게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데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진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이 사실 이런 좀 원천 기술들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진이 이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은 뭐 10% 정도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좀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지. 이런 좀 멋진 회사들을 보면은 한국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그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경쟁력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 치솟았다가 사실은 아직 근데 생각보다 가미는 주가는 회복을 많이 못했네. 이 시기에 최근까지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성장을 왜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그 지수 자체로 거의 3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수 대비 언더퍼폼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가민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. 뭐 뺑 주식들 뭐 이런 그런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미국에서 팽이라 그러거든. FAANG 해가지고 근데 그런 알파벳 아 회사 이름들 앞자자 딴 거구나. FANG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날아간 거에 비한다면 사실은 가민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주식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에서의 키 중에 하나는 이제 그로스인데 일단 둘 다 시마노나 가민 둘 다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걱정이 별로 없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 둘 다 이제 탑라인이라고 하는 세일즈 쪽 매출 쪽에서의 성장이 지금 느리기 때문에 주식으로서의 성장 매력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라 아마 가민도 주가가 이런 모습이지 않나. 뭔가 조금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만 크지 사실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네.